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두올이고요. 두올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성장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잘 냅니다. 심지어 주주 가치도 제고를 할 줄 아는 회사고요. 오늘 성장이 지속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이 안정적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기 주식 17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때 소각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의 완료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는 먼저 과거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과거부터 보면 2019년도 4,659억에서 2023년도 7,531억으로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5년 동안요.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측면을 바라보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냈죠.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수익성이 잠시 주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물류 대란, 특히 해운 대란이 좀 있었거든요. 온부자재도 상승하는 상태였고요. 온부자재와 물류 비용이 좀 급등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손익이 감소를 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이번에는 또 급격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바로 전방 산업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확대 좀 할게요. 당시에 이제 전방 산업이 완성차 시장이 호조였습니다. 당연히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신차가 양산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고정비가 줄어들게 되는,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원래 말 그대로 고정된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을 많이 할수록 Q가 늘어나죠. 이 Q가 많이 늘어나면 단위당 고정비가 절감이 돼요. 이것을 고정비 절감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려서 이익이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안정적입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설비 투자도 잘 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좀 약간 고무적인 거는 항상 잉여현금 흐름을 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을 뭐라고 하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면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죠?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있거든요. 투자하고 남는 돈, 그것을 FCF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영업 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 영업 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에서 설비 투자한 것을 빼요. 그러면 남겠죠. 남는 돈이 있어요. 이 남는 돈을 FCF, 즉 잉여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FCF가 지속적으로 플러스 된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도별 재무제표를 봤으니까 이번에 분기별 보겠습니다. 분기별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으로 좀 보고 싶은 게 1분기로 보시면 1분기 때 FCF가 284억이나 나왔어요. 우선 1분기입니다. 2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2분기까지 이 FCF가 좋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FCF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이토록 매출액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올 같은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두올은 이런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시트와 그리고 이제 기대는 시트까지 다 포함이죠. 이런 시트를 만드는데
이 시트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내마모성이 좋고요. 그리고 난연이 됩니다. 난연이란 말은 불이 붙어도 잘 붙지 않는 그런 성질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유럽 쪽이 이 난연 쪽으로 굉장히 예민한 나라거든요. 그쪽 권역이 이런 난연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두올이 이 난연성이 시트 자체가 불을 잘 안 붙게끔 잘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마모성이라 하면 말 그대로 마모가 안 된다. 이 시트가 잘 찢어지지도 않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뭐 찌그러지지도 않고 그런 마모성이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 판매가 잘 돼요. 그리고 유럽은 이런 안전성이나 내마모성 덕분에 뭐라고 해야 되죠? 고부가 제품 아니면 좀 뭔가 좀 고급진 시트다 이런 인식이 좀 박혀 있거든요. 두올 제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방금 봤던 그 시트에 적용이 되는 원단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어백까지 합니다. 에어백까지 하고 이러한 에어백 그리고 시트 난연 그 원단까지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인기가 큽니다.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도 이제 국내 신차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중이 2022년도 대비로 늘어났어요. 산타페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산타페로 들어갔단 말 자체가 전방 산업은 현기차인 겁니다. 현기차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봤던 23년도에 완성차 수요가 좋기 때문에 23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듀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산업 성장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과잉 경쟁이 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17%의 비율로 2020년 14%보다 올라갔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은 역성장을 했는데 구월은 성장을 했죠. 여기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방금 봤던 원단, 시트 이런 부분들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안 빼는 겁니다. 품질이 좋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는 자사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5월 28일부터 이제 남아있는 176만 주의 자사주가 있었어요. 이 중 100만 주를 5월 28일에 소각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76만 주가 남아있죠. 이 76만 주도 이제 올해 연내에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6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IHC로부터 에어백 사업을 이제 양수하려고요. 방금 봤던 그 에어백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에어백 사업을 M&A 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양수하기 위한 자금을,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을 주는 대신에 자사주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기 주식의 비중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 IHC 쪽에 줬던 자기 주식 보유량 대신에 이제 대신에 소각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IHC에 자기 주식을 이제 양도를 한 거는 주주 가치에 약간 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잘 낸다고 하면 이 또한 주주 가치의 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수익을 잘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 주식 소각했는지 확인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실제로 100만 주 했습니다. 주식 소각 5월 28일 날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IHC 쪽으로도 166만 주 준 거 확인 완료했고요. 결국에 주식 소각은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76만 주의 자기 주식 소각은 남아 있으니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2분기 실적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